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아침 9시 51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풀렸다는 내용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여기 미국 증시가 혼조하던 구간이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이 구간쯤에서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들어보다 잤는데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쏟아내긴 하더라고요. 부채 한도 협상 잘 안 될 거다. 야, 큰일 났다. 예산 다 삭감해야 된다. 막 그런 섬뜩한 이야기들을 좀 굉장히 강하게 해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근데 그런 인터뷰하기 전부터 미국 증시는 좀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 개파락 출발했고요. 왜 약하게 출발했나를 좀 잠깐 보자면은 줌 미팅 아시죠? 그 예전에 전염병 때문에 어떤 비대면 회의하는 뭐 그런 회사죠. 그 회사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전염병도 끝났고 해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급락 출발을 했고, 이 얘네의 급락이 나스닥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시작부터 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출발하긴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미쳤죠. 어, 하지만 이제 재밌는 게 장 초반에는 이렇게 패그웨스트 같은 은행 위기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이 문제 있는 친구들이 15%나 오르는 등 장 초반에 좀 분위기 좋은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 때문인 것 같은데요. 뭐 은행 부동산 대출을 매각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하긴 했었죠. 근데 아무튼 장중에 이제 그 상승폭을 다 지키지 못하고 되돌리긴 했는데 하여튼 장 초반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은행주들도 좀 초록불 들어오고 나머지 IT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초록불 좀 들어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에너지에만 초록불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빨간불로 이렇게 전환이 됐네요. 그죠? 에너지 오른 건 국제유가 오르면서 에너지가 올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 보실 수가 있겠고 어젯밤 이제 또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은행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S&P에서 IT 빅테크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S&P가 예전에는 이제 다른 종목들 초록불 들어와 있으면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젯밤에는 IT 빅테크의 비중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IT 빅테크가 약하니까 S&P가 나스닥처럼 좀 같이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제 은행주들이 뭐 찔끔 올라봐야 별로 그렇게 S&P 지수 방어에는 큰 도움을 못 주더라라는 걸 좀 느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그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죠? 세상이 무조건 뭐 좋은 일만 있고 무조건 나쁜 일만 있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뭐든 좋은 영향이 있고 안 좋은 영향이 있고 어떤 이슈가 발생했으면요. 그죠? 한동안 나스닥과 IT 빅테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S&P를 방어해 주더니 지금 나스닥이 조금 약해지니까 이제 S&P를 지켜주는 발판이 없어져 가지고 S&P를 지켜주던 기존의 발판은 어떤 금융주들인데 금융주들이 요즘 힘이 다 빠지니까 IT 빅테크 빠질 때 S&P도 같이 빠진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젯밤 장 초반에 사실 러셀 지수 이런 거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러셀 지수 이런 건 장중에 막 1.2% 이렇게까지도 막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근데 한쪽에서 지수가 1%씩 올라도 결과적으로 대형주가 빠지니까 다 하락 마감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그렇다고 이 시장이 완전히 꺾였냐, 어젯밤 하락했다고 꺾였냐, 솔직히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가만히 좀 있어 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4200이라는 자리가 S&P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어젯밤에 일단 4거래일 동안 그 자리를 테스트를 했는데 턱걸이를 3거래일 동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어젯밤에 넘어갔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못 넘어가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들어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솔직히 하방 베팅을 할 만한 어떤 자그마한 근거 정도는 또 생겼다라고 봅니다. 어제 일본 증시 보면서 말씀드렸죠. 그래도 음봉에 살이 좀 붙었으니까 이런 음봉이면은 이 정도 음봉이면은 그래도 하방 베팅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약간 그런 논리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도 음봉이 살이 좀 어젯밤에 토실토실하게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거는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 정도는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시장의 어떤 탐욕스러운 분위기 혹은 그리고 지금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게 뭡니까? 유동성의 힘이죠.
아직까지 이 유동성은 회수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런 음봉을 하나를 보고 야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하방 베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200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다시 지난번 올랐던 거는 말짱 도루묵이 좀 돼서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와서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보면서 강력한 어떤 하방의 신호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저는 일단 조금 더 편안한 시간 보내보면서 좀 다음번 기회를 좀 계속해서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왔으니까 4,200은 다시 저항이 됐고요. 좀 또 혼조한 모습을 또 보이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이 상승세 지난번에 돌파 한착했던 이런 기운은 아직 완전히 사그라들진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요. 여전히 상승세는 강하다. 다만 어떤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의한 뭐 그런 조정, 그 피로감을 푸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뭐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어젯밤에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죠. 뭐 물론 엄청난 장대 음봉도 아니고 엄청난 하락도 아니긴 한데 일단 그래도 어떤 이 정도 음봉이면 나스닥인데요.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살이 붙은 음봉이면 그래도 앞으로 하방으로 뭐 보일 수 있는 자그마한 기준 음봉 정도는 안 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습니다. 13,750을 붕괴시켜야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일단 뭐 13,750 붕괴시키긴 했는데 좀 너무 턱걸이로 붕괴시켰고 거기다가 지금 좀 일단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회수가 결과적으로 돼야지 시장이 빠질 거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여전히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죽지 않았다.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기대감을 갖고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 타결된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타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명히 어떤 매도세는 등장한 게 맞는데 이런 음봉을 보면서 일단 뭐 지금 당장 저는 일단 움직이지는 않으려고요. 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모습들 붕괴를 시켰지만 또 그리고 시원하게 붕괴시킨 것도 아니라 약간 턱걸이 붕괴라서 좀 애매합니다. 이런 건 아직까지는 뭐 눌림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어젯밤에 이 양대 지수의 하락에는 분명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못 넘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승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세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다고요. 아직까지. 일단 조금 더 오르려고 시도를 할 텐데 그렇다면 오르려고 시도했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 사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못 넘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일단 저항을 만들어 놨어요. 특히 S&P는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S&P는 결과적으로 지난 사거래일 동안 4,200을 못 넘어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4,200이란 자리는 마디 가격이기도 하고 박스권 상단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S&P는 4,200이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4,200을 못 넘어갔다라는 건 나스닥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저는 일단 뭐 지금 당장 저 음봉을 보고 움직일 생각은 없지만은 미국 증시가 만약에 다시 한번 이 4,200에 막 도전을 하고 다시 한번 나스닥이 막 지난 사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이런 저항에 도전하고 그런다면은 그 자리를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한번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 정도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거래일 동안 못 넘었던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이번에 못 넘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좀 베팅해 볼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사거래일 동안 못 넘었다. 네, 사거래일 동안 못 넘었다. 다만 지금 상승이 끝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다음번에 한 번 더 제가 4,200 혹은 지난 사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이런 저항에 도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다음번에 도전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잘 보고 베팅할지 말지 아래쪽으로 베팅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 이야기. 근데 아무튼 사거래일 동안 못 넘었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저거는 이제 눌림 혹은 기간 조정으로 봐주는 게 조금 더 맞긴 맞을 겁니다. 사거래일 동안 분명히 못 넘긴 했어요. 예. 그래서 명목적으로만 보면 이런 음봉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미리 좀 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시나리오는 그렇다. 저는 일단 지난 사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이런 결정적인 저항까지 일단 좀 기다려 볼 생각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보시면 나스닥은 그 S&P와 달리 그 S&P는 지금 여기 어디서 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저항, 중요한 마디 가격 이 부근에서 놀고 있고 여기를 못 넘은 거예요. 근데 나스닥은 지금 이 자리를 분명히 돌파한 차에서 이 위쪽에서 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4거래일 동안 이 저항을 누적시킨 거는 S&P가 4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킨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얘는 그 의미가 약하고 S&P는 약하니까 못 넘은 거에 대한 의미가 좀 더 강하겠죠. 그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이래저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아직 세계 증시가 이렇게 꺾이진 않을 거다. 얘 분명히 강력한 매수세 지난 몇 달간 한두 달간 박스권에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꺾이더라도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일단 추측을 좀 더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아무튼 그 때맞게 미국 증시가 딱딱딱 하락을 하면서 이제 변동성 지수나 이런 친구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들은 살아나야 될 때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무려 사중바닥형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하지 못했는데요. 사중바닥형 이 정도면 뭐 박스권 하단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번에도 지켰다라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지금 빅스가 이렇게 됐다고 당장 이게 막 올라가고 당장 시장이 대폭락할 거냐? 일단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분위기 아직 좋고 부채 한도 협상 뭐 타결이 아직 안 됐잖아요. 기대감만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이 막 대폭락하기는 아직 좀 어려워 보인다. 아직 막 시장이 급락할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좀 힘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고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좀 안 좋은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레벨업 했으면 가야 되는데 잘 못 가고 사거래일 동안 비리비리하고 지금 사실 이런 급등세를 지난주에 보여줬는데 이런 급등세에서 사거래일 동안 어딜 멈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웃기긴 해요. 예전에 정말 강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2020년, 2021년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시장이 강했는지 그때 맘먹고 장대 항목 보면 하루에 1, 2%씩 막 일주일씩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은 마치 그 대폭등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거래일 동안 지금 결과적으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간 조정이긴 한데요. 아직까진. 네, 확실히 가야 될 때 지금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점들은 있습니다. 그 특히 S&P 같은 게 4,200을 계속해서 못 넘어간다라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 점이고요. 애플 같은 거 보시면 특히 좀 가관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애플이 가야 되는데요. 지금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막 오르고 있긴 합니다. 이게 근데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얘네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이라 사실 좀 얘네도 좀 무거운 저항을 좀 이렇게 이거 월봉입니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위쪽으로 이렇게 저항들 끼고 있다는 점도 사실 좀 부담이고 이건 구글인데 구글은 모양이 좀 더 안 좋죠. 많이 쳐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올라와 봐야 이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애플 같은 것도 사실 좀 비스무리한데 지금 대부분 다 이제 무거운 저항 같은 데 좀 걸려 있다라는 게 좀 문제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이 가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 이런 친구가 가야 되는데 얘네가 좀 약하다. 특히 애플이 좀 약한 게 좀 수상하긴 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난번 애플이 요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요렇게 박스권이고 레벨업을 했으면 이 위에서만 놀아야지. 어젯밤 보시면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왔죠. 이러면은 약하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됐었거든요. 다시 안으로 계속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좀 분위기가 좀 묘해진 겁니다. 분명히 지수는 강하고 뭐 시장 자체 분위기는 뜨겁고 계속해서 뭐 유동성이 남아 있으니까 뭐 잘 올라가려고 하긴 하는데 이 결과적으로 주인공들이 대장님들이 좀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가야 될 때 못 가고 무거운 저항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거운 저항 이런 데서 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전과 달리 힘이 조금 빠지긴 빠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모습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지난주에 엄청나게 강력했던 이런 상승세에 힘이 다소 빠진 거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거지. 상승세가 둔화됐다라고 바로 하락으로 전환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직은 조금 더 좀 지켜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참고로 애플은 이 박스권 하단 자리를 완전히 붕괴시키면은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시장이 좀 예상 외로 약하긴 약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박스권 아니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묘하게 좀 힘의 변화 이런 걸 좀 느끼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분명히 시장이 그 아직까지 강하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상승세 이런 게 좀 둔화되고 있고 내용들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점들. 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빅스가 결과적으로 레벨 다운돼서 계속 죽어야 되는데 뭐 안 죽고 있다는 것도 재밌는 점이죠, 그죠? 우리는 이런 점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은행주들은 어젯밤에 조금 좀 올랐다가 다시 윗골이 달렸으나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어떤 이런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는 이런 흐름은 여전합니다. 근데 반등 중이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다른 것들 좀 체크하자고요. 달러는 어젯밤에 좀 오르더라고요. 장 초반에 공화당 의원들이 하도 안 좋은 소리 해가지고 달러가 잠시 좀 주춤하긴 했으나 근데 이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뭐 잔잔한 긴축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잔잔한 긴축 우려나 아니면 여기에 더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로존의 연내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뭐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계속해서 잊지 말으셔야 되겠고 여기서 달러가 꺾였던 게 알고 보니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어떤 금리 속도 조절 기대감 이런 완화 기대감으로 여기서부터 벌써 달러가 못 올라간 거잖아요. 이때 한창 금리 인상 하고 있었을 시간인데도 지금도 비슷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유로존 계속 금리 인상하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오히려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 벌써 시장은 그 이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유로존의 연내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거. 이미 어쩌면 뭐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는 다 달러에 반영되고 지금은 뭔가 다른 거를 뭐 안전자산 선호라든가 뭐 다른 뭔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죠, 그죠? 물론 아직은 그런 뚜렷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박스권이니까. 근데 아무튼 안 죽고 있다. 달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고 있다. 굉장히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한 3, 4거래일 정도에서 잘 풀었고 아무튼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강했다라는 건 사실 좀 독특한 측면일 수 있는데 하여튼 국제유가는 어젯밤에 달러 상승에도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달러 상승에도 어제 그죠? 그 뭐 국제유가 오르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하락 마감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레벨 다운 굳혔다. 아, 구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이런 점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그리고 금리들도 이제 좀 약간 좀 혼조한 그런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 어떤 뭐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과 불확실성 등등으로 인해서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큰 박스권에 있었고 큰 박스권 중간 정도 자리 되니까 지금 일단 상승이 일단 일시정지. 그러나 일단 이건 계속 상승 중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요. 지금은 일단 상승 중 눌림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약간 눌렸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오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고요. 네, 뭐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저항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온 것 같긴 합니다.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박스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었고 박스권 중간 자리쯤 됐죠. 지금 여기가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자리다. 방향성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죠?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습니다. 어제였는지 이틀 전이었는지 JP모건 다이먼이 나와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기준금리가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좀 그래도 볼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JP모건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다이먼 회장이 나와서 이제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전반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그 상업부동산 문제 좀 심각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나도 이 유동성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 나도 잘 모르겠다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긴 하다. 이거를 지금 못 잡아갖고 지금 안달이다. 그런 표현을 좀 쓰긴 썼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2008년부터 풀기 시작한 그 유동성 제대로 회수도 못한 채 계속해서 유동성만 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도 좀 유동성 좀 회수할까 했는데 은행 망한다,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러면서 유동성 다시 공급돼 버렸죠. 그러니까 거의 유동성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0년째, 20년째, 거의 10몇 년째 유동성만 계속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너무 과잉하다, 유동성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다임원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너무 과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잡기 위해서 연준은 뭐 앞으로 계속해서 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 기준금리 뭐 6에서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그냥 이제 시장에 경고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5%대인데 5%대도 지금 지역은행 뭐 은행들 망한다, 뭐가 망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경기 둔하다, 뭐 신용이 타이트해졌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근데 기준금리 6, 7%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6, 7%까지 올라가지도 못하죠, 그죠? 여기서 기준금리 제 생각에 한두 번만 더 올려도, 예, 아마 이번에 금리 한 번 더 올릴까 말까 지금 이것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6월 달에. 지금 6월 달에 금리 한 번 더 잘못 올리면은 이것도 은행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월 달은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어쨌든 뭐 타결이 되긴 되겠죠. 6월쯤 되면요. 그 부채 한도 협상 이슈로 인해 가지고 6월쯤 되면 이제 유동성도 더욱더 이 회수를 할 예정이라서, 재무부가,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발행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흡수할 수 있다라 말씀드리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25bp까지 올려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그만큼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이다라는 걸 좀 지금 강조한 거였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기준금리 6에서 7%를,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좀 비현실적일 수 있죠.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뭐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기준금리 뭐 6, 7, 막 10년물 국채금리 6, 7%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죽는 거죠, 뭐, 그죠? 물론 그까지 가기도 전에 다 죽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은행 망하는데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업부동산이고 뭐고 다 박살 나겠죠?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얼추 다 봤습니다. 그죠? 유럽 증시는 어떻게 됐나 잠깐 좀 보자면, 유럽 증시도 사실 좀 그래요. 유럽 증시도 사실 좀 비리비리하긴 합니다. 이게 지난 한 달, 뭐 두 달간 이렇게 에너지를 모았던 놈 치고는 사실 좀 비리비리하긴 해요. 전반적으로. 예. 급등을 했다. 급등을 했으면 하루 이틀 정도 네, 하루 이틀 정도 좀 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좀 생각보다 좀 약하긴 합니다. 이 정도 탄력이었으면 벌써 전고점 뚫고 또 날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고 좀 비리비리하긴 해요. 그래서 어제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살짝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뭐 뭔가 좀 약하긴 약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아직 강하긴 강해요. 그죠? 분명히 강한데 이 두 달간 힘을 모았던 친구라고 보기에는 힘이 좀 시원찮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 힘이 시원찮다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베팅하자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그래도 아직 힘자랑은 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전반적인 내용도 좀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조금 좀 여전히 좀 시장은 강하니까 좀 애매한 구간이니까 시간 잘 보내자, 맨날 드리는 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NG가 좀 많이 나갔고 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은 미국 증시 하락 출발했으니 하락 마감했으니까 하락 출발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인데 아직까지 이거 눌림입니다. 예, 점차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눌림이고, 한국 증시는 뭐 어제 하루 뭐 음봉 나오고 지금 바로 여기서 빠진 거라서. 미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4거래일 동안 어딘가에 못 넘었죠. 4거래일 동안 특정 가격대를 테스트해서 못 넘었는데 한국 증시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루 만에 지금 다시 이까지 밀린 거기 때문에 이건 위에 지금 의미 있는 저항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다라고 봐주시고, 이건 아직까지 눌림입니다. 이건요. 5일선을 깨지도 않았어요. 지난 2거래일 동안 너무나 강했던 겁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볼린저 밴드, 지난 3거래일 동안 볼린저 밴드 위에서 종가가 형성됐잖아요. 그만큼 강했던 거고, 이상하게 얘가 강했던 거고, 이제 좀 정상적인 시세로 좀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저거 보면서
오늘 뭐 조금 하락하는 걸 보면서 하락 전환의 신호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은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한국 증시도 좀 시원찮은 게요. 한국 증시도 좀 세계 증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랫동안 힘을 모으고 강했으면은 이 어딘가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자꾸 어딘가를 건드리긴 합니다. 그죠? 지금 이런 자리들이 지난번 직전 고점으로서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지지선을 안 건드리고 올라가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요. 근데 보시면 벌써 지지선을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좀 독특한 모습이긴 하다. 야, 시장이 엄청나게 강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이 좀 약하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장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습니다. 다소. 근데 이게 둔화가 된 거지, 말씀드렸다시피 둔화가 된 거하고 방향이 꺾인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 상승세 둔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코스피는요, 저는 일단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어디 뭐 의미 있는 뭐 하방 베팅에 뭐 어떤 뭐 근거가 발현됐다가 일단 뭐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코스피는 강하고요.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이런 건 차라리 코스닥은 찾기 쉽죠. 그죠? 코스닥은 왜냐하면 이 바로 코앞에 이러한 직전 고점 이런 자리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기준으로 해서 얘는 어떤 하방 베팅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코스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여튼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중 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는 이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코스닥 이런 친구들 너무 많이 해먹었죠. 코스닥과 2차 전지 너무 많이 해먹어서 좀 하신, 네, 그죠?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긴 있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서 전일 양봉을 다 되돌리면은 이렇게 삼중고점형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삼중고점형 만들었을 가능성 있다라는 거 생각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모양만 체크하고 가면 될 것 같고, 요즘 환율은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주식 시장과 오래간만에 좀 제대로 커플링이 됐죠. 그죠? 주식 오르면 환율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면 환율 오르고, 이런 모습들. 하여튼 그래서 이 환율은 전반적으로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일단 혼조한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오랜 박스권 안에 이런 구간 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달러를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기다려 보자고요. 결과적으로 241선, 여기 있는 진한 파란색이 241선인데요. 241선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강해요. 그죠? 삼성전자를 봐도 이 보시면 5일선 터치도 안 한다고요. 그죠? 하락이지만 하락으로서의 그렇게 큰 의미는 지금으로서는 없죠. 그죠? 종가가 어떻게 마감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아직도 시장은 강하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